여러분들 더 모시고 네. 좀 더 매운맛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진짜 속풀이를 해보자. 누구 속이 제일 궁금한가? 이제 출연자분들에게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강찬호 논설위원님 누구 속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아, 5년도 짧다. 짧다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국민한테는 정반대로 느껴지거든요. 지난 6개월이 6년 같았다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발언을 왜 굳이 딴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했거든요. 또 호남에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TPO인데 네. 타이밍,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펄슨이라고 했습니다. 펄슨이 거기고 네. 플레이스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 오퍼튜너티 뭐라 그래 오케이전이죠. 네. 왜 이 시점에서 타이밍? 호남에서 이런 그 행사를 잡아가지고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들여다봤는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시작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아, 네. 전당대회가 시작됐다.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사실상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보시는 완전 건가요? 정치적인 발언이고 원래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정치적 발언을 한 데가 주로 어디냐면 서울이었어요. 서울에서 오세훈 때리게 했지 않습니까? 어디 세운상가인가? 거기 가가지고 세운상가, 이런 식으로 동묘. 개발하면 뭐 기가 빠질 것 같다고 막 해서 갑자기 원래 그 김건희 여사 주술을 굉장히 싫어하던 이거 저 난리치던 해서 이제 정권 잡은 분들이 민주당인데 이분도 갑자기 주술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세훈 때리기 전문으로 해서 서울시장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보니까 1인 1표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진영으로 보자면 역모다. 정청래는 아니었다 해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보니까 친명과 청의 대립이 엄청 커지면서 1월 11일 날 있게 될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네. 지금 이것도 어제 전쟁 수준이에요. 지금 5명 참전했는데 거의 뭐 그 친명 후보와 친청 후보 간에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네, 무시무시한 지금 전쟁은 그쪽에서 시작되고 있고 한편으로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된 게 호남이다. 호남에서 내년 8월이랑 8월에 있게 될 그쵸, 8월이죠. 전당대회가 이미 시작됐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그 친명의 대표격으로서 호남의 민심을 지금 갖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정청래 대표는 오래전부터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올해 그 예산도 많이 지금 내년에 호남에다 많이 지금 갖다 줬고 며칠 전에 또 가서 직접 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축소판이 이미 호남에서 시작됐다. 네. 설주환 변호사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어느 정도 그 당대표, 차기 당대표로서의 노선을 정했구나. 이게 뭐 서울시장 나온다, 뭐 다음 당대표 나온다, 뭐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노선을 딱 정한 것 같아요. 서울시장으로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최근에 여당 내에서는 정은호 총장을 지금 띄우기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성동국 총장을 띄우기로 한 것 같고 거기에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현역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는 분도 있어요. 우는 분도. 두 분 계셨다고. 네, 저도. 네, 막 기자들한테 두 분이 울었다고요? 울었어요. 진짜 울었다고. 울만하죠. 근데 네. 솔직히 네. 대통령이 확인되지 않은 낙점했는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저는 차기 당대표로 어떤 전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저는 아까 그 전남 무안에서 이걸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죠. 특히나 민주당의 33% 정도가 있는 권리당원의 33% 정도가 있는 호남에서 이러한 얘기를 꺼냄으로써 특히나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그것도 개헌 중에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지층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것을 저는 테스트 베딩을 했다고 봐요. 아, 좋은 지적. 네, 호남에서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우리 지지층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로 그 얘기 꺼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급한 느낌이 들어요. 급하다. 왜냐면 정원호 우리 성동구 총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네. 왜냐면 이게 김민석 당시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갖고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쫙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등판을 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확 띄워줬어요.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겁니다. 그 전략을 이번에 정원호 총장 때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정원호를 1위 라이징 스타로 만들어준 거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 홀로 해서는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구나.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끌고 온 거죠. 왜냐면 지난번에도 박찬대 정청래 붙었을 때도
박찬대가 될 거다. 모두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김민석 총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얼굴 간판이라고 하는 이 김민석 총리를 내세웠는데 당권을 못 찾아와요. 또 정 총리가 연임을 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민석 총리가 총리 직분을 이용해서 10분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보고가 이어지는 그 후반부에 네. 이 발언이 엮이면서 네. 약간 너무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 안에도요. 친명 지지층만 겨냥한 거예요. 이게. 친명만 그렇죠. 왜냐하면 겨냥한 그리고 이 것이다. 발언을 사실은 굉장히 뜨악할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발언을 제일 뜨악할 사람들은 바로 정청래 대표하고 친청 이쪽 분들이에요. 또 저는 이 뒤에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뭐 그 유명한 뭐 하여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진행자 그런 분 이런 분도 다 지금 이런 말은 뜨악할 수밖에 없다. 왜? 여권 내에 아니 이분들은 좀 향한 차기 거군요. 대권 본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 앞세워가지고 지금 차기 당권과 대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이건 연임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해버린 거야. 이건 노골적인 친명 결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하라는 시그널로도 보일 수가 있고 이 정도로 이제 세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여론 보고 정해지겠죠. 근데 일단 김민석 총리가 던졌고요. 이 말 자체가 무시무시한 명청 전쟁이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호남 텃밭에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한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무한 올해 예산이요. 내년 예산이 무려 2.05% 올랐습니다. 이거 누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이거 누가 해준지 알아요? 이거 정청래 대표가 해준 겁니다. 정청래 대표 지금 본인 마포 지역구에는 예산 거의 안 늘렸어요. 근데 지금 호남에 이번에 예산 엄청 늘려줬습니다. 왜? 내년 전당대회 의식한 지금 예산 퍼붓기다. 이게 지금 속내는 친명들이 말은 못하는데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진짜 보면 지난 대선 때부터 네. 전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나비 효과예요. 지난 대선 때 정청래 의원이 직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민주당 선대위 호남 본부장이었어요. 골목골목 유세위원회. 네, 골목건설 아니 근데 그렇죠. 아니 마포가 지역구인 의원이 갑자기 자기 연고도 아니고 자기는 또 충청도가 연고이잖아요. 금산이 그렇죠. 네. 금산이 고향인 걸로 아는데 갑자기 호남 선대본부장을 맡은 거예요. 그걸 그때는 약간 대선 때 있을 좀 중요한 리스크를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오럴 리스크를 상당히 무마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 지역을 다져라. 아 그것도 우리 지역이 강세인 이게 지지층이 많이 있는 곳으로 다져라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정청래 대표는 일단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호남을 가누면서. 그걸 친명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째 지금 굉장히 좋은 팩트를 얘기하셨는데 전국에 그때 골목골목 유세위원회라 그래가지고 그 명망 있는 중진 의원들을 전국에 풀었어요. 근데 다 자기 연고가 있는 곳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면은 예를 들어 우상호, 이광재 이런 사람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전라도 같으면은 그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자기 지역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데 간 사람이 정청래예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 서울이면 뭐 예를 들어 전현희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딱 한 명.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박지원, 정청래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했거든요. 박지원이야 거기 10분이니까 그런데 이분 가가지고 친명들은 의심하는 게 뭐냐. 어차피 텃밭인데 솔직히 정청래 그분 가가지고 유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표 다 나오는데. 고로 뺐지만 그렇게 해놓고 타이틀만 그렇게 해놓고 가서 자기 당원 끌어모으는 그때부터 일을 한 거 아니냐. 상당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래당을 만들. 예, 그때부터 청따를 세워서 호남에서 한 청따를 거죠. 만들기 위해서 뭔가 민주당 내부를 그렇죠. 내부에서 뭔가 더 반응이 많이 나올 발언이었던 거군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근데 이게? 네? 이런 아니, 발언하면 이게 도움이 되나요? 돼요? 도움되죠.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정청래의 난을 겪은 친명 입장에서는 지금 친명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고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어갔고 이번에 있게 될 보궐선거.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최고위원 보궐선거.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제 국회의원 지방선거,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 재미있는 게 지금 김남국 이분 지금 이제 용산 쫓겨났잖아요. 이분이 지금 벌써 지역구가 배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 그 이재명 대통령의 김남준 개항인가요? 이분이 지금 개항에 개항에 이미 배정됐다는 얘기가 언급이 있고 되고 있죠. 김남국 이분은 안산에 지금 벌써 원래 안산이죠. 예, 원래 안산인데 지역구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이번에 그 김현지 실장 인사청탁 개입 의혹에 연루돼서 본인이 지금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자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이번에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경질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마당에 지금 왜
그런데 다시 또 이 출마설이 근데 도느냐? 지금 양문석 의원 재판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네. 그래도 지금 그게 여러 가지 곧 나와야지 나와야죠. 보궐 지역이 선정이 되는데. 지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 네. 이슈가 이 전쟁에선 이기는데, 전투에선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는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이렇게 연임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이 중간에 계신 아니, 분들이나 물론, 네. 이 정청래 쪽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그럼요. 가질 수밖에 근데 없어요. 저는 역결집이 더 나옵니다. 이거. 김민석 총리가 던진 것이 그냥 담은 민주당 내를 위해서만 아니라고 보여요. 이거 외부적으로도 어떤 외부적으로도. 그 메시지를 던지냐면 이런 연임 이슈를 던지면 개헌 논의와 더불어서 이게 소용돌이가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런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내란 재판부 설치 특별법이라든지 굉장히 좀 다분히 이렇게 폭발성 있는 이슈들을 전부 다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한 가지 지적할 거는 김민석 총리는 원래 동교동계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 분들의 블레싱을 받아서 정치를 한 사람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87년 헌법을 만들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이 땅에 다시는 헌법을 바꿔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87년 헌법,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들어간 그때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총재가 그 이제 민정당하고 해서 합의해서 만든 게 지금 87년 현행 헌법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그거예요. 이 헌법의 개정을 제안한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에요. 그것을 김대중계로 시작한 김민석 총리가 그것을 그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중시주의 말을 보스의 말을 지금 완전히 부인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